안녕하세요. 주식꾼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손절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 특정적인 구간, 지지선이라든지 추세선을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항과 지지가 있습니다. 뭐 차트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을 뭐 생각해서 다시 한번 더 지지와 저항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이런 특정적인 구간에서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매수하여 이제 반등하는 또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고, 또 반대로 또 하나는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고 내려가는 자리. 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뭐 지지선과 저항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세력이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이 있다 생각하고 이런 모든 주가는 세력들이 관리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뭐 비난과 뭐 서로 이렇게 뭐 자기가 맞다 이렇게보다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어떤 방식으로도 매매를 하더라도 뭐 수익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준을 세워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차트 매매를 위주로 하는데, 물론 뭐 재무라든지 뭐 정보 찌라시 뉴스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 테마 정도는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그걸 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차트를 열어보고 나서 차트가 괜찮으면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항과 지지하면 이렇게 특정적인 구간, 자,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 구간을 얘기하고, 저항은 오르지 못하고 얻어맞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저항과 지지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구간이 또 있고, 이렇게 맞고 이런 구간 다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차트는 상당히 일봉인데요. 상당히 큰 흐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지는 특정적인 구간에서 계속 누군가 이제 매수세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자, 만약에 이제 저항은 또 똑같이 오르지 못하게 이제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올려서 털고 또 아래서 내려서 개미들을 겁줘서 털고 이런 그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로 이제 이걸 하나로 박스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상당히 큰 박스 모양이 되었는데, 여기에 상단, 자, 요 구간은 상단, 여기는 하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제 주가가 요 안에서 일정 구간 동안에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와서 다시 또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요 구간에서만 머무르는 구간, 이건 이제 하나의 박스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박스 상단은 저항, 하단은 지지선. 자,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힘차게 뚫고 올라가면 새로운 박스가 형성되는 게 돌파, 박스 돌파. 이랬을 때 새로운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격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저항을 강하게 뚫고 안착을 한다면 이제는 이 저항이 되었던 이 구간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도 아래에 이 하단을 뚫고 이탈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 자, 선이 위에 있죠. 이랬을 때는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 선 하나를 놓고, 여기 캔들이 요 밑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머리 위에 있기 천정이죠. 천장에 있으면 이거는 저항. 반대로 아래는 이 선이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떤 선에 따라서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약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또 다음 시간대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강의가 끝나면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저항과 지지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월봉도 마찬가지고, 자, 월봉 보니까 조금 더 이쁘게 잘 보이는 모습이 있네요. 자, 이렇게 돌파를 하면 여기가 이제 이쪽 구간이 지지선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선을 긋는 것은 뭐 고점을 긋기도 하고, 고점끼리 이런 고점끼리 긋기도 하고,
또는 이런 이 캔들끼리 몸통으로 기준으로 긋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것은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근다고 해서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탈에다 다시 올라왔죠. 이탈에 다시 오고, 근데 몸통은 살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준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꼬리를 그을지 몸통을 그을지 각자 자기가 이제 그으시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지 뭐 꼭 이게 뭐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지선은 여기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저항이라고 이제 할게요. 지지선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매수 타점을 요런 이렇게 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면 손실이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선을 이용했을 때 매매하는 방법의 좋은 점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지지선 가까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였다가 다시 올라와서 안착했을 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예요. 당연히 여기서 또 이탈하면 또 손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지나고 보니까 차트가 이런데 여기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왜 손절을 하느냐, 더 사면 되지. 물론 그 매매는 상당히 좋죠. 손절 안 하고 더 사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올라오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또 만약에 이탈했을 때 투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악재가 나와서 이 차트가 망가지거나 또는 회사가 망가질 수 있죠. 자, 이 구간에서도 이탈했을 때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 흔히 이제 개미 털기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도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악재가 나와서 임원들이 이 주가를, 이 내부자들이, 대주주라든지 임원들이, 내부자들이 팔고 나갔을 때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정말 좋지 않겠죠. 주로 이제 상패 당하는 차트라든지 무슨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막 좋지 않은 뭐 악재가 나왔을 때도 차트가 이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더 산다고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더 사면 살수록 손실만 커지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큰 돈 넣었을 때 행여라도 정지가 되거나 상폐 사유가 되어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 돈을 다 몽땅 날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지지선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단타로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항선. 여기서 보시면 매매할 때 스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샀다가 팔고 지난 차트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는 너무나 쉽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차트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런 관점으로 매매도 가능해요. 자, 보면은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해봤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안에도 이렇게 박스 형태가 구름이 있었어요. 그림이. 그리고 나서 여기 돌파했죠. 이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흐름이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박스 모양이 나왔죠. 여기 안에서는 박스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돌파하고 여기처럼 새로운 지지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항, 지지선. 자,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안에도 잘 살펴보시면 여기 안에도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작은 박스가 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선을 하나를 놓고서, 자, 어떤 특정 구간, 뭐 일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이 구간은 캔들이 아래에 있으면 저항 구간이고, 반대로 이 캔들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쪽에 위에 이렇게 있으면 요것은 요 아래에 있는 요 자리, 요 선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은 이 선 하나 놓고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느냐 또는 내려가지 못하느냐, 이 구간에서 이 선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 선 하나로 되게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이 선 하나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꼭 알아두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을 무시했을 때나 또는 잘못된 사례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구간을 이어볼게요. 이 구간.
요 구간에서 버텼죠. 여기도 버티고, 그러나 여기서 이탈했어요. 이탈했더니 요런 급락이 나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항과 지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어차피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버티지. 그러면 그분들께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팔고서 여기서 사면 되지 않느냐. 주식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예측을 하고 대응이 있을 뿐이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사면은 이만큼 수익인데 왜 굳이 여기서 사서 팔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분들도 또 대화가 또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마냥 이탈해도 갖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폐당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차트들은 이제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 위에 설명한 그 다른 동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시세를 강하게 주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전 시간에 강의 때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격도가 바닥에서 많이 벌어진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죠. 더군다나 뭐 시세 많이 줬어요. 뭐 제모나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보신 것처럼 차트가 이탈하는 것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 피하는 편이에요. 차트가 전부다, 뭐 재무가 전부다 이렇게 이제 뭐 꼭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도움되는 것은 뭐 매매에 도움되는 것은 뭐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항선, 저항, 여기도 저항이죠. 여기는 이제 조금 코로나 때 빠진 거는 좀 비정상적인 거고, 자, 여기도 저항이죠. 지지. 여긴 저항이에요. 위에는 저항. 자, 이렇게 특정적인 구간에서 가지 못하고, 자, 이렇게 못 가니 내려가고, 자, 이런 식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를 수도 있는데 이탈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손절하는 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빠르게 회복했으면 뭐 당장은 아니라도 이렇게 빠른 흐름이 깨지지 않고 회복하면은 이탈로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주식이 상당히 어려워요. 장 끝나고 나서 아랫꼬리 달고 올리는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 마이너스 9%가 빠졌는데, 자,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장 중에 보면은 털릴 수밖에 없겠죠. 장 끝나고 나니까 고스란히 추세 위로 올려놓고, 자,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당일날의 흐름에 따라서 뭐 시장에 따라서 뭐 이 종목에 뭐 악재가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종목을 계속 추적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장중에 세력들이 마음먹고 이런 그림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어렵죠. 또 이렇게 올렸다 빠지면 팔지도 못하고, 뭐 전업 투자자들도 보기 힘들지만 직장인이나 뭐 이렇게 매일같이 확인 안 하는 분들, 뭐 일하느라 볼 수 없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팔지도 못하고 되게 좀 아까운 구간들이 많은데요.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본론 돌아와서 지지선이라고 하면, 자,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았네요.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 있으면 여기는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특정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는다면, 이렇게 뚫지 못하고 얻어맞는다면 여기는 저항선. 여기서는 매도 관점이죠. 스윙으로 봤을 때. 자, 반대로 여기는 이탈하지 않으니까 매수 관점. 물론 닫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뭐 분봉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일본 기준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탈하지 않는지를 살펴봅니다. 흐름을.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쭉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뭐 쌍바닥 형태였는데요. 여기도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려줬을 때 사도 늦진 않아요. 발바닥에서 정말 싸게 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이제 보통 고수들은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준이 생긴다면, 이거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생각하고서 여기서 양봉 나왔을 때 사는 거죠. 여기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찾을 때는 이런 지지선 가까운 구간에서 뭐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탈하다가 돌릴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또 이제 저항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만약에 이제 이런 선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대충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선이 있다면 여기는 알 수 없지만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가 앞전에 고점이니까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매도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매도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 갔고 여기도 자, 이러다가 주가가 점점 힘을 응축하다가 저점을 높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쯤에 됐을 때 우리가 이제는 뚫을 때 된 것 같아. 이제 이거는 조금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은 이제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중에는 이번엔 뚫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홀딩도 해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저항과 지지를 이용했을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특정적인 구간을 지켜주면 지지선, 특정적인 구간을 넘지 못하면 여기는 저항선. 자, 이제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는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꼭 이 방송 아니라도 여러분들끼리 차트를 펴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패턴이 같아지는 종목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 세력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오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적하셔서 계속 공부하셔서 자, 과연 이제 어떤 게 좋은 지지선인가, 어떤 게 좋은 저항선인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항상 매수는 이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 매도 관점은 자, 이런 식으로 이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에요. 스윙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스윙하는 게 스윙이죠. 요 구간에서 짧게 이제 끊어 먹고 나오는 게 이제 스윙이고 여기 안에서 뭐 더 짧게 먹으면 단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스윙 단타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얘를 이 주가가 요 원하는 자리까지 뭐 도중에 팔 수도 있겠죠. 자, 원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엔 팔고 내려오면 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근처 오면 분할 매수를 했다가 이탈하면 손절, 또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여기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죠. 근처 오면은 매도하는 거죠. 조금씩 분할 매도하고 결과적으로 여기 넘지 못하면 올 매도하고 다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익 매매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분할 매매와 분할 매도 또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기준을 정하셔서 지지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매매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번 강의 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항과 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동영상을 따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